이게 학교만의 약간 특유의 그 향기가 있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제가 이걸 알았더라면 제가 6교시가 아니라 12교시도 할 수 있었는데 참. 예. 급식, 저희가 이제 급식을 거의 최초로 시작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96년도에 첫 급식을 먹은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예. 제가 얼굴을 직접 뵌 적은 없는데 이렇게 후문에 의하면 굉장히 좀 오리털 이불처럼 약간 포근한 분이라고, 그리고 마음 교육을 이제 전하고 있는 뭐 장학가님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예. 약간 그 TV는 사랑을 싣고 느낌으로. 그러면 제가 서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소림 장학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벌써 마음이 포근해지는데? 안녕하세요. 첫 느낌에서 굉장히 뭔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업에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음 교육이죠. 제가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장학관이 요즘 또 화두가 되는 게 이제 마음 교육인데, 우리 대구시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마음 교육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지식의 부족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족으로 인한 문제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또 잘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사실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배워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 교육청에서 이제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도입하게 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시절에 가장 많이 나왔던 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또 혼밥,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불안과 우울함을 겪는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보고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역량과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사회성, 함양하는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아서 저희도 교육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좀 한번 학생들한테 같이 교육을 통해서 마음을 좀 성장시키자. 2022년 강은희 교육감님께서는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 한 학기 동안 정책 연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마음 교육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많은 정책 연구를 통해서 2023년부터 마음 학기제를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랑 중학교 1학년이 마음 교육의 대상인 건 뭐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자 이제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축하합니다. 뭐 마음 교육 받겠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잖아요. 예. 그때 그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 중에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이 되세요? 저는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업인가요? 네. 5학년? 조금 6학년? 더? 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6학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중학교에서 가장 힘든 학년이라고 하면 또 언제라고 생각이 돼요? 보통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중학교 2학년 되면 너무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2학년 맞습니까? 네. 우리 뭐 중2병 이런 예.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시기가 가장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힘든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미리 마음 교육을 하자는 의미에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마음 학기제를 운영합니다. 제가 이 라떼가 나오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91년도에 입학을 했거든요. 네. 북구 이제 복현 초등학교에 네.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그때 제가 마음 교육을 좀 받았더라면 저도 분명히 지나고 나면 또래 간에 또 갈등도 있었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가이드가 없으니까 혼자 힘들어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아이들 반응은 어때요? 마음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불안이랑 우울감, 이 화가 난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술적인 것으로도 승화시켜서 나타내는 아이들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저 지금 장학까지 말씀하시는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거울. 우리가 왜 외모 트랙 하잖아요. 근데 마음 트랙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마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외모도 그렇다시피 뭔가 변화시켜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또 필요한 교육이네요. 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마음 교육을 어떻게 좀 지도를 해야 될까? 교과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워크북과 또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지도서, 그리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들을 다 모아 놓았는 온라인 콘텐츠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을 인지적으로 해결을 하고,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의 성장하는 모습과 또 본인들의 마음도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아주 만족하고 좀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받는 교육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회복 탄력성을 함양을 해서 또 새로운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인내심, 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키운 아주 멋진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교실 밖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정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가정에서 연계해서 이런 마음 교육을 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팁을 좀 주신다면. 우리 중학교 마음 플레이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그 마음 기술 중에 한 가지인데요. 나사 감바라는 활동이 있습니다. 마치고 싶다. 네. 나사가 돌아가듯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흡수되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닙니다. 나는을 말하는 거고요. 나는. 그리고 사는 지금 현재의 어떤 사실적인 면을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감은 나의 감정 상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는 바라는 점. 바라는 점. 네. 그래서 나사감바의 마음 기술을 활용을 하면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이걸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가 퇴근을 하고 집에 문을 탁 열었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저희 집에 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럼 엄마도 화가 나겠죠. 그죠? 아빠도 서운해하시고, 이때 아이한테 부모님들이 가장 하는 말이 뭘까요? 제 와이프는 야, 너가 아빠의 그 힘든 걸 알아? 너 왜 그래 너? 뭐 이런 말. 네. 너 아빠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게임만 해? 게임만 해? 맞아요. 언제까지 게임할 거야? 맞아. 네. 네. 이렇게 아이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나사감바에서는 아빠가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올 때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너가 게임을 한다고 아빠를 본체만체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좀 화가 나. 아빠가 올 때 아빠 왔어요 라고 인사를 한번 해주는 것은 어떻겠니? 이렇게 바라는 점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 아들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게.
그 알아서 할게 속뜻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아서 할게 속뜻. 진짜 그냥 알아서 하고 싶은데 자꾸 엄마는 왜 잔소리를 해? 이런 뜻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잔소리 그만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를 한번 믿어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대꾸나 또 엄마가 하는 잔소리들은 한 번쯤은 번역해서 들어보자.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번역을 하자는 건 어떤 뜻이에요? 한 번쯤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네.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네요. 네. 이소림 장학관님 오늘 덕분에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더 훌륭한 아이는 바로 마음 챙김을 잘하는 아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한 학생들로 자랄 수 있도록 대구시 교육청이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